급성마비와 만성마비에 대해 잠깐 배우겠습니다. 동영상이 끊어져서 수시간 수일 내에 갑작스럽게 급성마비는 발생. 호전 또는 악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벨마비 이런 데 이렇게 얼굴 올라오다가 헤르페스 증상으로 나타내는데 3차 신경계 이쪽에 감염이 돼서 또 경험을 했는데 얼얼해집니다. 감각 둔화되고 그래서 해결해냈는데요.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죠. 그래서 중풍이나 뇌출혈로 인해 생기는 어떤 이런 마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바이러스성 마비도 있고 갑상선 항진증과 관련된 사진마비와 관련해서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이것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급성마비, 만성마비는 수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거나 후유증으로 남아 치료가 오래 걸리는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성은 기능 회복과 재활에 집중. 급성마비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안면신경염, 뇌졸중, 뇌출혈, 외상 이런 데 사고 났을 때도 신경이 뭐 이렇게 이상이 다쳤거나 끊어졌거나 뭐 이렇게 끊어지면 아예 감각을 못 느끼죠. 신경계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인데 둘 다 정기적인 생체 신호로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전기 전달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성마비는 갑작스러운 발병, 증상의 빠른 변화, 악화, 호전, 바이러스 감염, 안면신경, 뇌졸중, 뇌출혈, 외상, 갑작스러운 얼굴 비대칭. 이렇게 탁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게 고환아사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걸 좀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좀 이따. 눈감김 어려움, 눈이 감기 어리고 식사 시 운동, 음식 흘림, 심한 마비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만성마비는 수개월에서 수년, 평생 지속되는 마비. 뇌성마비나 신경계 손상, 실효 시기를 놓치는 급성마비, 후유증, 마비된 근육의 위축과 경직, 연화분도, 운동일 때 다른 등이 같이 움직임, 비대칭 고착화, 재활 치료, 보톡스 치료, 수술 방법, 굳어진 근육과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풍과 뇌출혈을 인하는 구분을 좀 볼게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게 중풍이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의 약 80% 정도, 뇌출혈은 혈관이 터짐, 약 20% 정도로 구분된다. 뇌혈관 문제로 인해 뇌 기능이 지장이 생기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중풍은 뇌졸중은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뇌출혈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뇌출혈은 그래서 혈액이 흘러나와서 심한 두통과 구토를 동반한다. 생전 처음 보는 이런 것을 체험한다는 두통을 체험한다. 일반적인 작은 어떤 편두통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평상시에 저희가 음식을 섭취를 잘못해서 출혈을 잘 일으키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다 그러면 이게 조심을 해야 돼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했을 때 이게 출혈이 일어날 때 저는 이거 듣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뇌경색은 주로 마비 위주이고 초기 증상으로 3시간 내 병원 방문이 필수다. 그래서 뇌출혈, 혈관이 트여서 뇌 안에 피가 고인다. 고혈압이 주 원인이다. 뇌실줄, 뇌출혈 또는 혈관염, 혈관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해서 혈관을 손상을 시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약화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혈압이 이제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까레처럼 부풀어 터지는 증상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못하니까 막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는 거죠.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서 산소와 영양분이 뇌 보통 인체는 지혈인자가 있고요. 지혈인자가 있고 흐르게 하는 이렇게 지혈을 하게 하느냐 어느 쪽으로 이게 균형을 잃는 거죠. 한쪽은 지혈을 하는 쪽으로 굳어지는 쪽, 한쪽은 이것을 혈액을 흐르게 하는 이런 인자들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거나 영양분이 불균형하여서 이게 또 특정 것을 이렇게 뭐로 이렇게 와스프린, 와파린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은행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혈액이 또 그거 아니면 뭐 또 다른 거 이게 천만 같은 걸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먹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양이 복용량이 중요한 거겠죠. 많이 먹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정 음식물을 많이 먹거나 불균형 상태면 출혈이 잘 생기거나 이런 또는 특정 동물성 지방이나 중성 지방이 많으면 혈관이 많이 막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네. 병원에서 주사하는 어떤 와파린의 양이 많거나 그러면 출혈로 인해서 죽기도 하거든요.
또는 병원에서 어떤 혈관을 갖다 이렇게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을 잘못되게 용량을 했을 때 경색을 시키기도 혈관을 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서 산소 영양분이 뇌에 공급되지 못해 뇌 조직이 굶어 죽는 상태, 뇌경색. 뇌출혈, 갑작스러운 두통, 극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가 흔하고 혈관이 터진 부위에 따라 반신마비가 올 수 있다. 뇌경색, 두통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반신불수, 마비, 실어증, 시야장애, 시야가 좀 혼탁해진다. 이게 혈관이 막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뇌출혈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뇌종충, 중풍 환자의 80%가 뇌경색, 20%는 뇌출혈이다. 뇌출혈은 뇌경색에 비해서 초기 사망률이 높다라고. 출혈이 통제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잃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CT나 MRI 등의 즉시 진단. 뇌경색은 3시간 내에 혈전 용해제를 사용한다. 뇌출혈은 뇌압 조절을 취할과 다르다. 이렇게 점조 증상은 얼굴이 마비되거나 벨마비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헤르페스 증상이고요. 이거는 또 다른 건데요. 뇌출혈과 중풍, 이게 얼굴이 마비되거나 팔다리 한쪽이 보통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팔마비, 그다음에 말이 어눌해진, 스피치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말이 어눌해지거나 증상 발생 시 특히 112 신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이 때 자신도 모르게 계속 말이 조금씩 어눌해지는데 그게 고혈압 증상이 혈관 막힘 증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혈관 막히는 걸 뚫어주는 일에 치료를 음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풍과 벨마비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중풍과 벨마비, 말초성 안면신경계, 3차신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페리파스가 감염되면 그렇게 돼요. 저도 경험을 했는데 고아나사 중풍과 멜마비 차이점, 이마 주름 여부, 마비 범위, 전신 증상 이런 것을 통해서 벨마비는 얼굴 한쪽 전체가 마비되어서 이마 주름이 안 잡혀진, 이렇게 줄을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진. 중풍은 이마 주름이 안 잡히고 입주변만 막이 되는 경우, 중풍은 입주변만 막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벨마비는 얼굴 한쪽 전체가 이마주름이 안 잡히고 중풍은 입주변만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 이마주름이 안 잡히고 또는 이렇게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혈관이 막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답니다. 벨마비, 맞초성 안면마비, 고아나사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초성 안면마비, 고아나사. 이마, 눈, 입꼬리 한쪽 얼굴 전체가 마비돼. 반쪽 한쪽이 오른쪽이 저렇게 마비가 어느 쪽에 이제 이게 바이러스 감염되는 그쪽을 신경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 신경을 마비를 일으켜서 그분이 작동을 안 하는 신경이 마비가 된 거죠. 네네.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다. 저는 여기 다 치료법 다 개발했어요. 네네.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이마에 주름,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법에 대해서 저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후보물질과 결합실험을 식품과 약초를 통해 했기 때문에 제 치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의학기술도 과학적으로 접근해냈고 거의 대부분의 치료를 이번에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잡는 방법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의학특허를 2019년도 10건을 안 주더라고요. 잡았는데 제 학교에서도 컨택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안 되면 나 기술 공개로 그냥 가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미국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시면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다. 안면신경의 염증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벨마비는 귀 뒤쪽에 통증이 일어나거나 미각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음식 맛이 안 느껴지고 밤마다 독감 걸릴 때 밤마다 없죠. 그래서 이게 그럴 때도 역시 이게 눈이 건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가 눈에 감염돼서 그런 것 같은데. 중풍어는 입 주변의 아래쪽 얼굴만 마비. 이마 주름은 잘 볼 수 있어요. 눈도 감을 수 있고요. 눈은 못 감으면 벨마비.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안 생기
이렇게 주름이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없으면 벨마비, 케르페스 증상으로 해서 이렇게 마비가 3차 신경이 마비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풍은 이마 주름을 잡을 수 있고 눈을 감을 수 있다. 원인은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동반 증상,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어지러움, 보행 이상, 전신 증상,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중풍은 언어 장애가 생기게 말이 잘 안 나는 내가 혈관이 막혀 있구나 또는 고혈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혈관이 막힌 건 고혈압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언어 장애, 어지러움, 수축과 이완이 안 돼서 그래요. 혈관이나 신경이 수축과 이완이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나겠습니다. 어지러움, 거기 이제 만성적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거나 자꾸 지장이 생기니까 불규칙한 운동을 불규칙하게 되는 거죠. 뇌도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어지러움, 보행 이상, 전신 이상이 나타난다. 보행 이상이 그래서 언어 장애라고 하면은 이게 중풍이구나 이렇게 어지러움증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그렇지만 바이러스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풍도 있을 수 있다. 보행 이상. 내가 걸음을 갖다가 이상하게 잘 안 걸려진다. 그러면 이것도 이상한 약물을 써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을 개발했는데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과학적 합리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장애를 잠깐 보겠습니다. 연화장애 원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게 연화장애인데요. 구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구강, 인두, 식도 과정이 뇌신경이나 근육 이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상태. 주요 원인은 뇌졸중, 그래서 뭐 중풍 같은 거, 파킨슨병, 치매에서 혈관이 막혀 있을 때 주로 이게 언어가 잘 안 되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거거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러는데, 이런데 구강, 인두, 식도의 종양, 두경부 수술 합병증.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환자의 50%가 초기 연화장애를. 근데 음식물이 안 삼켜진다 그러면 자꾸 호흡기로 넘어간다. 이게 음식물이 그러면 병원을 찾으셔야죠.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치료할 수 있지만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이것을 혈관 막힌 걸 뚫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파킨슨병 및 퇴행성 뇌질환, 치매와 파킨슨병 등은 뇌세포 퇴행으로 삼킴, 근육 조절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수축과에 잘 돼야 되는데 신경계 이상이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거나 그래서 이때 또 전체적으로 뇌신경이 이상이 생길 때도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중풍으로 해서 막혀 있거나 출혈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삼키면 근육 조절을 근육이 이완 수축이 잘 안 된다. 그럼 둘 다 바이러스나 중풍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중풍 이런 것들. 르게릭병 신경 근육 질환인데 르게릭병이 근육직성 직사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뇌신경마비, 중증 근무력증 이런 건 바이러스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양 및 수술, 구강인두 식도에 생긴 악성 종양 이런 것들, 양성 종양 관련돼서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 위에 식도 협착이 발생할 수 있다. 염증성 근육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 고령화에 따른 인후두 근육 기능 저하, 이렇게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음식 섭취 불량, 탈수 및 영양질환, 식사 중 자꾸 사례가 걸려서 삼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근육이 이상이 있는 거죠. 신경계통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혈관이 막혀서냐 아니면 뭐 이렇게 바이러스냐 이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어요. 음식을 삼키거나 보시면은 감기고 나서 감각 이상이 생겨서 냄새 못 맡고 이러는 그런 음식물 맛이 없거나 위각에도 적용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식사 후에 신목소리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침을 흘리거나 식사 시간이 매우 오래 치매나 혈관 막힘 바이러스 증상 이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하 장애와 바이러스 증상 잠깐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신경계 질환도 이것은 연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환이 인후두부도 구글자로 읽고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해 일시적인 연화장애 일으킬 수 있다. 인후염, 편도염, 감기, 코로나19, 혈액판지나 이런 바이러스 감염, 목구멍이나 식도 주변 조직의 염증과 부종을 유발한다.
그래서 증상은 목에 이물감이나 건조감, 가벼운 기침, 인후통, 식욕 부전으로 나타난다. 감염이 호전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 삼킨 곤란 증상도 완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화장애 식사하거나 식사 중에 자꾸 기침을 하거나 사례가 걸린다. 목에 음식물이 남아있던 이물감이 나온다. 삼킨 곤란, 음식이 삼키기 힘들거나 씹기가 어렵다. 식사 후에 신 목소리가 나거나 젖은 목소리로 변한다. 음식물이 코로 역류하거나 침을 흘린다. 식사량가 괴로,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혈관이 막혀 있거나 중풍 증세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비 증상, 마비 증상, 신경 바이러스나 일시적인 마비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러스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도 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 바이러스를 의심하셔야죠. 현화장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